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우리 시장이 쉬는 사이 전일 미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친 것은 소매 판매 지표와 그리고 중국의 경제 지표였는데요.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을 웃돌면서 미국 시장 생각보다 견조함을 시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의 가능성과 우려감을 조금 높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전일 시장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중국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좀 단행하면서 투자 심리에 부담을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는 이뿐만 아니라 은행주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전기차 역시나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를 제외한 반도체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전일 시장에서 3대 지수 모두 좀 주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시장 상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휴장 이후 우리 시장 역시나 좀 약세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시각 기준으로 1.34% 하락하면서 2,53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도 하락폭을 조금은 더 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보여지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면서 4거래일째 순매수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비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덜어냅니다. 각각 840억 원, 863억 원의 동반 매도세 확인됩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하락세 이어갑니다. 1.38% 하락하면서 88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코스닥 시장의 수급 동향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패턴 이어갑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로서 4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면서 961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3억 원, 857억 원의 동반 매도세 확인됩니다. 이렇게 오늘 수요일 시장 다소 약세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야 할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 이 반도체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일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나 좀 주춤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 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시장 안에서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주를 좀 주도했던 테마주 섹터들, 제약 바이오주라던가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을 받지 않고 이 바로 순환매 흐름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보여지니까요. 이 안에서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종목들 잠시 후 저희 표적 종목을 통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어제 광복절로 휴장이었는데 14일 날 미국 시장이 반도체가 급반등을 했었죠. 그리고 어제는 미국 시장이 빠져버렸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장일 때 어제 우리나라 휴장이 아니었으면 반도체가 좀 반등이 나왔을 텐데. 우리나라 휴장일 때 반등이 나왔고 우리나라 본장 되기 전에 어제에서는 미국 시장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인 거는 엔비디아 주가가 14일 날 7% 가까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서도 안 빠졌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빠졌지만 0.43%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그래도 반도체는 좀 견고하게 버텨주는 것 같은데, 일단 미국이 어제 빠진 이유가 은행주에 대한 신용 강등 이슈랑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이슈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떨어졌던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지수를 보겠습니다.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난주 목요일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중국 소비주들은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경기 둔화,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중국의 소비가 둔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주머니를 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질 않나요. 물건을 사지 않는 중국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우리나라에 놀러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단체 관광 열어봤자 어차피 자기네 자국에서도 돈 안 쓰고 그런 내는데, 그러니까 뉴스가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애들은 그거밖에 없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 시장도 빠지고, 근데 지금 오늘 중국주만 빠지는 게 아니고 제약주도 빠지고요. 조선주도 빠지고, 건설주도 빠지고, 은행주도 빠지고, 다 빠져요. 그나마 아침에서는 하이닉스가 2% 강세였는데 지금도 플러스 권역에 있지만 너무 약해져 버렸고, 지금 코스닥 종목 하락 개수가 코스피는 800개가 빠지고 상승은 100개입니다. 800개 빠지고 100개 올라가고, 코스닥은 1348개 빠지고 205개 올라가는데, 제일 강한 쪽은 초전도체 관련주가 연일 상한가 가고 있고 이쪽만 난리가 났고,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금 다 빠져요. 지수도 지금 굉장히 약하고요. 일단 2520선 전저점 라인을, 그러니까 2570선은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따가 10시 반에 중국 시장 개장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중국은 전날까지 뭐 부동산 경기 침체니 뭐니 얘기가 나왔지만 잘 버텨줬단 말이에요. 아랫꼬리 달고 전저점 잘 지지를 해주고 잘 버티고 있는데 이따가 이제 장이 개장하고 나서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도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떨어졌다라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고 과거 떨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 박살이 나면서 떨어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따가 이제 중국 시장이 열렸을 때에서 정말로 그것 때문에 세계 경기 둔화가 되거나 유럽 시장도 빠지고 미국 시장도 정말 여기서부터 폭락해서 서브프라임 때처럼 엄청나게 폭락할 생각으로 떨어질 거라 그러면 이따가 중국 시장이 여길 깨겠죠. 2,900선을 깨겠죠. 이렇게 장대응봉이 나면서 한 10%, 11% 미끄러 내려가면서 한 8%, 9% 떨어지면서 박살이 나겠죠.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크게 줄 겁니다. 오늘 중국이 한 9%, 10% 빠지면. 근데 이따가 장이 열렸는데 어라? 별로 빠지지도 않네. 잘 지지하고 버티네. 일본도 여기 잘 지지하고 버티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2520선, 2570전 깨진 것도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밀려 내려왔으니까 전저점 자리, 그 다음 전저점 자리는 2470선입니다. 그리고 그 전저점 자리는 심리적인 2400선과 그 다음에 2000,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안 좋아요. 왜냐면 상승 트렌드에서 이제 하락 트렌드로 바뀌어갈 수 있는 박스권에서 밑으로 꺾여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만 하락장되고 다른 나라들은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박스권은 버텨줘야 되는데 일단 2차 지지 라인 2520선을 두고 우리나라는 많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10시 반에 중국 시장이 열렸는데 별로 안 빠진다라고 싶으면은 종목들이 또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근데 아침에 봤더니 중국주들은 많이 빠졌고 제약주도 빠지고 2차 전지도 빠지고 조선건설 대부분 다 빠지는데 그나마 IT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닉스라든지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들이 여전히 강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반도체주들도 따지고 보면은 다른 애들 급등할 때, 제약주 급등할 때, 그다음에 2차 전지 급등할 때, 그리고 중국주들 급등할 때 맨날 빠졌죠.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제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먼저 빠졌으니까 순환매가 나온다 그러면 저렇게 많이 빠져 있는 뭐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나라 그동안 다른 나라 올라갈 때 올라간 것도 없고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서 중국 시장이 정말로 폭락으로 오늘 마이너스 9%, 10% 박살날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까지 떨어진 거는 좀 억울하죠. 미국 시장 이틀 전에 반등도 나왔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다 감안하면은 중국이 크게만 안 빠진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 근데 그동안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아주 정신없이 왔다 갔다 널뛰기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을 하면서 많이 빠져있는 쪽을 반등시 그러니까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반등을 확인을 하면 그때서야 우리나라가 움직이겠죠. 설마 다른 나라들 다 떨어지겠는데 한국 시장만 올라갈 겁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제일 약하잖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시장의 눈치를 보고 걔네들이 반등을 주면 그때에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을 주겠거니 생각하고 대응하는 건 좋지만 지금 뭐 경기 둔화 얘기 나오고 중국 시장 많이 오늘 또 떨어질 텐데 이따 열심히 그러니까 3% 떨어질 거냐, 1% 떨어질 거냐, 10% 떨어질 거냐 이거일 텐데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계속 물타기만 하다가 갑자기 미국 시장 계속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왜 떨어지냐라고 물어보면은 미국 시장이 박살나서 그렇죠? 중국 시장이 박살나서 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시장이 폭등을 하고 미국 시장도 폭등을 하는데 왜 우리나라 자꾸 떨어집니까? 그러면 이상합니다 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지금서부터 중국 시장이 많이 박살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주식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지금 사는 게 답은 아니니까. 근데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 많이 빠졌는데 다른 나라보다 워낙 약하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짜증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일단은 중국 시장이 이따가 얼마나 빠지는지 지금 그거부터 먼저 확인을 이따 중간 시장 때 확인을 해볼 테니까요. 자, 일단 종목들이 많이 빠진 상태니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저희는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도 많이 확인이 되고 지금 지수 역시나 좀 약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전일 미국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 중국 시장의 오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개장 이후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중국 시장의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측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종목 상담에 앞서서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미코입니다. 이 종목 오늘은 어떻게 진입하시면 좋을지 매수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미코를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 안에서는 이 종목 어떻게 공략하시면 좋을까요? 일단 중국 시장이 일단 열려봐야 되겠는데 중국 시장이 열렸는데 별로 그렇게 크게 폭락이 없다 싶으면은 시장이 안정세를 가져갈 거고 그러면은 많이 빠졌던 종목들에서 이제 순환매 반등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많이 빠졌던 쪽에서 아직 안 올라가는 쪽이 음식업 쪽이라든지 비료 사료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동차라든지 뭐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은 최근에 그렇게 올라간 게 없다 보니까 순환매로서 얼마든지 반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의외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서 얘기를 꺼낸 거고 우리 중국은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뭐 시진핑 주석이 우리 그럼 경기 부양 더 하도록 하겠다 뭐 하면서 뭔가 계속 정책을 내놓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종목들 반등 나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이제 미코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 있으니까 이런 애들이 올라가기가 좋은데 이따가 딱 장이 열렸는데 중국 시장이 마이너스 6%로 시작하더니 마이너스 10%로 끝나고 난리가 난다. 그러면 오늘 중국 시장에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럴 일이 있었을 거였으면 어제 유럽 시장하고 미국 시장이 엄청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근데 별로 안 빠졌거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주식은 만약 오늘 중국이 10% 이상 박살이 난다 그러면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이 막 2, 3% 빠질 거고 오늘 뭐 5, 6% 막 빠지고 막 난리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는 내일 더 빠지겠죠. 뭐 그런 식이 나오면서 이제 패닉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중국 시장을 확인하는 게 좀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중국 시장이 별일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은 그러면 많이 빠져 있는 미코 같은 종목들은 많이 빠진 것만큼 반등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반도체 장비주 오늘 미코를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거기다가 미국의 엔비디아는 전전날 7% 반등 주고 어제도 0.43%나 반등을 줬고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건데 뭐 버블이냐 아니면 다시 조정으로 다시 급등이냐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미래의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들이 많이 쓰일 거고 그리고 어제 뭐 기사에도 오늘 아침 기사에서도 엔비디아에서 계속 그 인공지능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지금 계속 증가할 건데 부족하다. 부족하면 계속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계속 찍어내야 되겠죠. 뭐 그런 이제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꺾이지는 않을 반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 중국 시장이 열리고 나서 별일이 없으면 뭐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 많이 빠졌으니까 안 빠졌으면은 모르겠는데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것 같아서 물론 글로벌 시장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이 너무 폭락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전략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주인 미코를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비교적으로 반등을 기대해볼 위치로 보여지니까요.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확인해본 SK하이닉스 12만 2천 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확인해본 신성-ENG 2,700원의 매수가에서 3.89%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까지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좋았습니다. 로보스타 32,600원의 매수가에서 4.6% 수익률, 그리고 목요일에 확인해본 로보로브는 5,580원의 매수가에서 12.9%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SFA 반도체 5,190원의 매수가로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이번 주 부족 종목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 월요일에 강원랜드 16,760원의 매수가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52.56%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어제는 광복절로 인해서 휴장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난 월요일, 이번 월요일에 확인해봤던 종목은 바로 강원랜드였습니다. 지난주부터 중국 관련해서, 중국 소비재 관련해서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조정을 보이면서 하락을 하고 있네요. 강원랜드 역시나 오늘 3%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강원랜드 오늘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강원랜드가 그동안에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여행주라든지 얘네들이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다음에 월요일 날까지 이렇게 3일 동안 급등을 하는 가운데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를 순환매로 추천을 해드렸던 건데, 근데 지금 급락하는 이유가 생겨버렸죠. 중국에서 디플레이션, 돈을 안 쓴답니다. 왜냐면 경기가 둔화되고 사람들이 이제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경기 둔화 이슈가 나오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 그러면 말 그대로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중국 소비주들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30%도 아니고, 그러면 적당히 지금 정도에서 한번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오늘도 화장품들이 또다시 상한가를 가거나 아니면 여행주들이 또 폭등을 하거나 뭐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도 20% 30% 올라간다 그러면 그랬으면 10% 가까이 수익이 났을 수도 있어요, 오늘. 근데 지금 거꾸로 쟤네들이 많이 올라갔던 거 중국에서 소비가 둔화가 되고 돈을 안 쓰고 그런다 그러면 뭐 카지노든 뭐 여행이든 호텔이든 어쨌든 돈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그 뉴스만 따르게 되면. 물론 그 뉴스가 다시 바뀌어서 나오면 모르겠지만 갑자기 뉴스가 또 시진핑 주석이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한테 중국에서 1억씩 다 돈 줄 테니까 놀러 갔다 와라. 뭐 이런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중국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 그러면 여행주들은 타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뉴스에. 그러면 지금에서 30% 손실이 아니니까 일단은 끊으라는 손절을 했다가 상황을 다시 보고 또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났더니 갑자기 중국에서 아니다. 우리 그렇게 경기 둔화 아니다. 그럼 미국에서 판단하는 거지. 너네들이 우리를 뭘 알아. 우리는 경기가 좋아질 거다 하면서 경기 부양책 계속 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해외여행 우리가 많이 가고 있다. 장려할 거다. 뭐 이런 기사로 다시 도배가 된다 그러면 그럼 빠졌던 중국주의 다시 올라가겠죠. 그때에서 다시 재접근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막상 지금 제일 안 좋은 뉴스가 나와버린 건데 마이너스 10% 20% 깨지기 전에 지금 빨리 정리했다가 시장 확인을 하고 다시 재저가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으로 이수 페타시스 한번 점검만 해보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할 텐데요. 자, 이수 페타시스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수 페타시스를 보면서 몇 가지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이거 말고 지금 IT 부품주 쪽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게 이수페타시스랑 ISC 이런 애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너지질 않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너지려면 지수가 무너지면 무너져요. 여기서 지금 2,520선 깨지고 2,400으로 내려가고 뭐 2,300으로 내려가고 그러면은 하락장 되는 겁니다. 그럼 작년에 우리 경험해봤죠, 하락장. 그러면 종목들 폭락 나오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 경험해봤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갑자기 단기간에 종목들이 박살나듯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일로 여기 떠 있기 때문에 ISC도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4만 원, 3만 원으로 갑자기 고점에서 67%, 80%, 68%, 뭐 마이너스 70% 갑자기 무너질지도 모르는 겁니다. 뭔가 큰 악재가 터져가지고 중국 시장이 박살이 나고 일본 시장이 박살이 나고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면 뭐 제2의 코로나 사태가 터지든 아니면 과거에 무슨 뭐 쌍둥이 빌딩 무너지듯이 무슨 전쟁 이슈가 나오든 뭔가 이슈가 터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런 이슈가 없으면 중국 시장도 그렇게 안 빠질 거고요. 미국 시장도 그렇게 안 빠지면 얘가 버틸 거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를 기준으로 보고 바로미터로 보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강하다. 어디가? ISC도 강하고 이오테크닉스도 강해요. 그렇죠. 아직 강하고 한미반도체도 강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하락장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락장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제가 파란색 네트를 메고 오면서 여러분들 시장 끝났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주식 뭐 저점 매수 해봤자 의미 없습니다. 마이너스 50%, 60%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만약에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으면. 근데 그 시그널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미국 시장이 한 10% 박살내야 돼요. 일본 시장도 한 10%, 20% 박살나야 되고요. 중국 시장도 10%, 20% 박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시장도 박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빠졌어요. 안 가는 것뿐. 근데 가는 게 있어요. 초조조체. 쟤네들만 가고 남들은 아무것도 안 가요. 근데 확실한 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많이 빠진 거에 따른 언젠가는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IT주들이 이수페타시스도 그렇고 아직 잘 버텨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하루 이틀 뭐 내일 그다음에 다음 주 가면서 계속 무럭무럭 자라면서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에서는 미국 시장 나스닥 기술주도 올라가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두산 테스나도 뭐 강하죠. 이쪽 애들 아직 추세를 지지해주고 우상향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뭐 점검만 해드리는 거지만 이렇게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는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네페스, 뭐 네페스 아크, 뭐 동훈아나텍, 뭐 가온칩스, 뭐 STI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 박살나는 흐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거니까 조정받은 거에서 다시 반등을 주게 되면 다른 IT 부품주들도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씀을 전달하려고 결국 얘기를 돌리고 돌렸던 건데 강합니다. 그래서 살 수는 없어요. 강하다는 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직 IT는 죽은 게 아니다. 시장도 죽은 게 아니야. 일단 2520일 깨야 되는데 이따가 중국 시장 10시 반에 열리니까 이제 20분 남았네요. 그때 열릴 때 한번 봅시다.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그래서 별 일이 없으면 IT 부품주 쪽에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일단 우리나라는 많이 빠졌고 미국에 있는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인공지능 기업들 AMD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뭐 메타, 구글 그다음에 엔비디아 이런 애들이 박살이 아직 안 났잖아요. 계속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의 반도체 기업들이 잘만 버텨주고 있다면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얘도 마찬가지고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미코로 가겠습니다. 미코. 지금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잘 버티는 중이죠. 자, 지금 현재 가격이 1770원이네요. 여기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저점이 깨지면 그냥 잘라버려요. 근데 저점이 깨지게 되면은 시장이 박살난다는 의미니까 여기 전저점 자리 있죠. 여기 61선, 122선, 241선, 그다음에 캔들로도 전저점 자리. 이 자리가 안 깨지면 단타로 할 만하고요. 모험을 거는 거죠. 중국 시장이 오늘 크게 폭락을 안 할 것이다라는 모험과 미국 시장도 엔비디아가 잘 버티고 있으니까 며칠 또 지나면은 뭐 중국이 뭐 경기 둔하든 뭘든 해도 미국 경기는 좋으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쟤네들은 올라가 버리게 되면 그러면 반도체주들이 갑자기 반등을 주겠죠. 그럼 그동안 많이 빠졌잖아요. 미코도 마이너스 26%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8월 4일 날에 한번 이 미코를 여러분들한테 그때도 한번 표역 종목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때 2.4% 올라갔다 다시 밀렸을 거예요. 하여튼 모양은 이쁜데 시장이 얼마나 잘 받쳐주느냐. 그래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단타로는 제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표역 종목 미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 미코 매수가로는 1,770원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안에서는 시장의 흐름과 함께 파악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해당 종목 지금 비교적 저점에 위치한 상황이니까요. 짧은 호흡으로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드디어 이제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옵트론텍입니다. 옵트론텍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7,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네요. 이 광학 렌즈나 헤드램프 등 이 광학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그래도 2분기 실적이 괜찮다라는 점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무엇보다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걱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시점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늘 뭐 급등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뭐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거의 없지만 얘는 지금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그러니까 순환매의 강세에 있는 종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계속 죽어 내려가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다 빠져요, 지금. 오늘 초전도체 빼고는 웬만한 애들 다 빠진다고 보면 되는데 1,300개, 아까 전에 1,350개까지도 빠졌으니까 대부분 다 빠진다고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바닥인 종목들이 계속 박살이 나면서 떨어지거나 그렇게 아주 약한 흐름을 보이지는 않으니까 가져가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도 없고 아직 이 카메라 쪽의 이슈가 크게 예전처럼 다가오지 않다 보니까 예전에는 옵트론텍도 한때는 강할 때가 있었죠. 이렇게 차트에서 2020년도, 2019년도, 뭐 2015년도서부터 강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고 7,200원에서도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65%면 이게 본전이 되려면 190% 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50%, 100% 올라갔거는 안 돼요. 190% 정도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고요. 뭐 나중에 다시 카메라에 대한 뭐 자율주행 얘기가 나오든 아니면은 뭐 핸드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카메라에 대한 이슈가 다시 막 강해지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노려보시고요. 지금 그냥 갖고 가는 것만 가져가셔도 되겠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뭐 흔들리고 지금 대부분 다 빠지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300개 넘게 지금 대부분 코스닥 종목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우선은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이 카메라 렌즈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그 지점에서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시다가 또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컴투스입니다. 매수가는 6만 원에 1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게임 관련주들 최근에 그리 큰 힘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 이렇게 2%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 이슈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전문가님, 컴투스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게임주들도 오늘 빠져요. 오늘 빠지고 6만 원에 자, 차트를 볼게요. 많이 빠졌죠, 얘도. 얘도 지금 고점에서 많이 빠진 상태인데 지금 전저점까지 깨지고 게임주에 뭔가 큰 바람이 다시 불어오면서 같이 이슈가 되면 되는데 그런 거는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아니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엄청 많이 지금 빠져 있고 뭐 나머지도 다 비슷한 상황이라서 게임주들이 다 같이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 강하지 않고 그래서 엔터주에서는 유일하게 하이브나 SM이나 뭐 JYP나 뭐 이런 애들만 좀 움직임이 좀 있고 다른 엔터주도 약합니다. 그리고 게임주도 약하고
추가 매수만 안 되고요.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갖고 있다가 지금 지수가 빠져서 빠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계속 빠지니까 지금 여기서 많이 빠져서 많이 빠진 거에 따르면 좀 반등을 노리려고 6만 원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지수가 만약에 올라왔다면 그게 가능했을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왔다면 뭐 7만 원까지 반등으로 뭐 먹고 팔고 지금 수익 났는데 어떡합니까?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지수가 여기서 2,700, 2,800으로 갔었으면 가능했을 부분이고 지금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얘도 힘을 못 내는 겁니다. 갖고 있다가 만약에 지수가 너무 폭락이 나온다. 중국 시장,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러면 얘도 어쩔 수 없어요. 많이 빠진 애들이라도 더 떨어지긴 합니다. 뭐 2만 원, 뭐 2만 5천 원으로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이 빠지면 미국 시장이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빠지면서 이렇게 다시 쪼그라들지만 그런 게 아직 없잖아요. 미국 시장 그렇게 엄청나게 안 빠지고 중국 시장도 그렇게 엄청나게 안 빠지고 그러면 6만 원까지 반등은 얼마든지 계속 노려볼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이 좀 반등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좀 지루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던 미코,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 1,770원 잡아주셨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1,67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과 함께 이 종목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확인해 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요. 지금 양시장 상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로 하방 압력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5% 하락하면서 2,532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좀 희비가 교차하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는 1%대 낙폭을 보이면서 66,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하지만 SK하이닉스 오늘 좀 강력합니다. 전일 있었던 엔비디아의 훈풍으로 인해서 오늘 3%대 강세까지 보이고 있었는데 여전히 좀 강력한 흐름 이어가면서 0.96%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2%의 낙폭대 확인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2.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코스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세가 체크가 됩니다. 1.65% 하락하면서 886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1.89%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0.64% 하락하고 있습니다. 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6%대 강력한 낙폭이 확인이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으로 발표가 되면서 오늘 좀 크게 흔들리고 있고요. 그래도 LNF 0.23%로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양시장 정말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모두 1%대 낙폭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22분이 지나간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안에서도 어떠한 특징 있는 움직임 보여질지 특별한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아까 중국 시장 아까 개장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합이에요. 마이너스 0.07포인트 빠지고요. 별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떨어졌던 거는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로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빠졌다 그러는데 약간 좀 핑계성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신용 강등 이슈도 같이 맞물려 있었으니까 조정받고 싶으니까 조정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전전날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왔고 그거에 따른 좀 눌림목을 주고 싶은데 막당한 핑계가 없어서 그랬나? 어쨌든 중국 시장은 많이 안 빠지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뭐 중국이 뭐 오늘 뭐 급락이 나오든 자, 그래서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제 이거는 지금 지연 시세라서 좀 이따가 아마 나올 거예요. 중국 상해 조합은 이따가 나올 거고
항생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나올 텐데 16일 대만은 여기 16일 오늘 나오고 있죠. 마이너스 0.67밖에 안 빠집니다. 방금 뭔가 중화권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생각이면 오늘 대만 시장도 마이너스 10%씩 이렇게 떨어졌겠죠. 근데 별로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만 그냥 호들갑 떨면서 먼저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고 싶은가 보죠, 뭐. 그래서 뭐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급락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두들겨 맞는 중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서 기사 아침에 보면은 아마 이런 얘기 많을 거예요. 아침서부터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은 중국 경기 둔화 이슈로 아침부터 약세 시작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 텐데 우리나라 마이너스 1.4%인데 중화권 시장 마이너스 0.6, 1%도 안 빠집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오히려 기사가 우리나라 한국 경기 둔화 시작이다 뭐 이렇게 나기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다른 나라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이 났으면은 거기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가 안 생겼는데 물론 아무 문제가 없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아무 문제도 안 생겼는데 더 많이 빠지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은 조금 지나게 되면은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미국 시장 반등 나오고 중국 시장이 뭐 경기 둔화 얘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오면 그때서는 쟤네들 분명히 경기 둔화라 그랬고 미국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 나왔는데 쟤네들은 올라가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쫓아가겠죠. 그때까지 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국 시장 많이 안 빠져요. 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오늘 보면은 다 빠져요. 다 빠지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급등 나오니까 구리 관련주, 이구산업 지금 급등주 검색기에 지금 뜬 종목이 강한 종목으로 지금 잡히는 종목이 이구산업하고 엘컴텍인데 이게 다 엘컴텍은 금 관련주 그리고 뭐 희귀금속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이 지금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구산업도 구리 관련주 쪽이라 지금 초전도체가 된다 안 된다 얘기는 분분한 건 맞고 뭐 결과도 뭐 어디서는 안 된다 아니다 이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몰라요. 근데 저쪽 애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신성 델타테크 맨날 상한가 가고 서남도 이렇게 강하게 전날도 상한가 한번 다시 반등 주고 이렇게 올라가고 덕성, 뭐 모비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니까 얘네들 움직일 때에서 같이 움직였었던 이구산업이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엘컴텍이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엘컴텍 차트는 좋아 보이네요. 여기를 뚫었고 그래서 만약에 초전도체에 관심은 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덤비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만약 초전도체가 안 된다고 해도 엘컴텍은 금 관련주로 만약에 경기 둔화 얘기 나오면 다시 안전자산이 뭐 금으로 몰린다 그러면 올라가기도 딱 좋죠. 그래서 금 관련주인 엘컴텍은 좋아 보인다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장 약보합권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좀 고민된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방송 이후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공개 방송에서 더 단단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바로 코오롱 인더입니다. 매수가는 56,000원에 3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의류 관련주들 소비 심리라던가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2분기 영업이익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요새 좀 힘을 못 받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2%대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지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까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코오롱 인더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만약에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잘라버리세요. 근데 아직 시장이 무너지는 흐름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이 10% 빠지고 미국 시장도 20% 빠지면 세계 경기 둔화가 맞다는 얘기고 뭔가 그걸로 인해서 은행도 갑자기 망하고 기업들도 망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중국 기업이 뭐가 망하고 부동산도 뭐 망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뭐 망하고 그러면 뭐 미국에 있는 구글이라도 메타라도 엔비디아도 안 망할 수 있겠어요? 세계 경기 둔화되면 다 망하는 거지. 그러다 보면은 막 연쇄적으로 어디가 망한다, 어디 망한다. 예전에 뭐 그리스 망한다 얘기 나올 때 이탈리아도 망한다, 스위스도 망한다, 스웨덴, 덴마크 다 망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공포를 조장하면서 지수를 박살을 내면 그러면은 종목들도 당연히 급락을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슈에 의해서 아니 세계 경기가 둔화가 돼도 다들 못 살겠다, 돈이 없다 해가지고 망하는데 옷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패션, 의류 관련주들 당연히 망하겠죠. 밑으로 박살이 날 거고
근데 그거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에서는 그런 얘기가 또다시 나오면서 정말 지수가 박살이 나면 손절을 하라는 얘기고. 자, 차트를 볼게요.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경기 둔하다 얘기가 나와도 뭐 중국 시장 별로 안 빠져요. 뭐 미국도 많이 안 빠지고. 그러면 이슈는 별로 안 좋죠. 이슈는 별로 안 좋은데 뭐 사람들이 옷을 안 살 거니까. 근데 저는 반대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자리는 아니고 오히려 지금 차트가 바닥에 있고 박스권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얘기가 바뀌어서 나올 수 있거든요. 갑자기 미국에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 내년부터 금리 인하할 거다. 우리는 경기가 너무 좋다. 하면서 쟤네들은 경기 활성화 뭐 이렇게 이런 부양 정책 계속 하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갑자기 얘네들도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보셔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확실하게 정말 안 좋으면 중국 주식이랑 일본 주식이랑 미국 주식이 정말로 크게 박살이 나요. 하루에 10%씩 빠집니다. 우리나라 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10%씩 빠지겠죠. 그러면 뭐 일주일 만에 종목들이 다 반토막 나는 거예요. 정말 안 좋으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 현상이 아직 없으니까 버티세요. 버티시고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지금 당장 호재 뉴스가 없잖아요. 중국이 지금 소비를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의료 관련주들은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한 48,000원, 9,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을 거니까 그것까지는 뭐 감안을 하고 버티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의료 관련, 소비 관련 분야에서 호재가 없어서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KPF입니다. KPF 매수가는 7,6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데요. 이 볼트, 너트 제조업체로 로봇 관련주로도 꼽히고 전기차 관련주로도 꼽히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렇게 5% 가까운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세라면 매수가에 닿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좀 보실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장이 안 좋으면요. 이 KPF 차트 한번 봐봐요. 이게 바닥에 있잖아요. 이게 갑자기 급락하면서 4,000원으로 급락을 해버려요. 많이 빠진 거 안 봐줍니다. 장이 계속 폭락할 것 같고 하락장 갈 것 같고 중국 시장 10% 빠질 것 같고 미국 시장 20% 빠질 것 같으면 이런 애들은 먼저 저점으로 지하실로 땅굴로 내려가고 4,000원, 3,000원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지금 안 빠지잖아요. 많이 빠졌다고 반응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안 좋은 이슈들 한 며칠 지나면 또 좋은 호재로 또 둔갑되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종목들 많이 빠진 애들이 반등 나올 건데 그래서 아마 얘네들도 안 빠지고 반등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매수가 여기 높으니까 문제인 거지. 그래서 뭐 6,000원 돌파, 6,500원 돌파, 장만 좋으면 어렵지 않은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장이 나쁘다 보진 않기 때문에 나쁠 거면은 빨리 중국 시장 10% 박살내고 미국 시장 빨리 20% 박살내줘야 되는데 안 박살나니까. 그래서 한 6,500원 반등 나올 때까지 그냥 꾹 쥐고 있으셔라. 그리고 뉴스를 잘 살펴보다 보면은 미국에서 좋은 얘기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금리 인하하겠다. 물가 잡히고 있다. 내년부터 부양 정책 하겠다. 뭐 등등등등 얘기가 나와주면서 좋은 얘기가 도배될 때까지만 좀 기다리면 이런 바닥주들도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고 언젠가는 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시장이 해결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잘 보유하고 계시다가 6,500원 선 도달할 때까지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신청해 주신 종목인데요. 바로 AP 시스템입니다.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최근에는 2차 전지 시장으로에 대한 확대, 그 기대감까지 보이는 종목인데요. 2분기 실적은 그리 선전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21,780원. 비중이 좀 높으세요. 45% 보유하고 계셔서 오늘과 같은 하락세, 최근에 좀 힘을 못 내주는 상황에 좀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뭐 OLED 장비나 이런 애들이 아직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면서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차트도, 차트 볼게요. 차트도 우하향으로 지금 저저점이 깨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조정을 탈피하지를 못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고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를 지지해줬어야 되는데 오늘 깨졌죠? 그럼 며칠 좀 고생을 하세요. 고생을 했다가 마찬가지 시장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장이 다시 살아나서 올라오면은 갑자기 급반등 나오면서 낙폭과됐다는 반등을 나오면서 21,000원대까지는 물려있는 가격 근처까지는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이렇게 오르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위치에서 이렇게 오르는 모양 흐름으로 갔으면은 뭐 금방 오르겠지만 지금의 모양이 마치 이런 위치, 그러니까 흘러내리는 모양의 흐름이라서 이 정도 아니면 이 정도, 그러니까 우하향으로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단기간에 이거를 칵 하고 올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고 좀 많이 빠지면 한 17,000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고 시장이 언제든지 돌아서게 되면은 2만 원, 그러니까 2만 원 이상으로 안착을 하면 그때서는 얼마든지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해서 2만 원 이상에서 움직이느냐, 그 밑에서 계속 조정을 받느냐, 이 흐름으로 좀 나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뭐 추가 매수는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계속 물타기 해봤자 17,000원까지 떨어질지 15,000원 떨어질지 10,000원으로 떨어질지 알 수가 없으니까 기다려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선 이 종목 2만 원대까지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그 흐름을 함께 좀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생긴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 바로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 매수가는 29,400원에 32%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8월 초에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더니 그 고점 기준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매수가에서 조금 더 멀어진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카카오뱅크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길게 보셔야 돼요. 카카오가 최근에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었잖아요. 물론 카카오 그룹주의 카카오가 인공지능 이슈가 되면서 강하게 움직이면서 낙폭과대에 따랐던 그 카카오뱅크, 카카오 뭐 게임즈부터 카카오페이까지 그러니까 단기간에 급등을 했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었겠죠. 개인 투자자들이 달라붙으면 일단 그걸 좀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화하는 과정은 최소 한 달, 좀 길게 가면은 뭐 6개월, 한 달이냐 3개월이나 6개월이냐 그 과정에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다시 또 올라갈 텐데 지금 차트도 뭐 단기간에 급등을 했을 뿐이지 길게 봐서는 올라간 게 없죠. 올라간 게 없어서 이거는 끈덕지게 잘 붙어 있으면 다시 그 매수 가격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 걸릴지 석 달 걸릴지 6개월 걸릴지는 이건 세력들의 마음이니까 계속 달라붙어 있으면 올라가기는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하지만 아직 카카오그룹주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정신을 못 차려서 대부분 다 이렇게 약세를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버텨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지만 오늘 수요일 날이죠. 그래서 오늘 공개 방송을 해드릴 건데 일단 중국 시장도 안 빠지고 제가 볼 때는 시장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좀 불안하시면 잠시 뒤에 공개 방송 할 테니까 들어오셔서 얘기 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공개 방송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잠시 후 11시부터 열리는 공개 방송 함께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다소 약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2,520선 지지해 줄 수 있을지 지지 여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강세를 보였던 테마 관련주들, 이 중국 소비재, 제약 바이오, 조선 관련주들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의 순환매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급등의 흐름을 지켜볼 수 있을지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인 반도체 장비주 빅코 함께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